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전기기사 실기 2회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총평을 드리게 되면 이 문제는 실기 시험을 보고 2회 실기 시험 보고 오늘 합격자 발표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바로 이제 물론 복원이 약간 덜 된 상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좀 완벽하지 못한 상태 빨리 복원을 하고도 싶었어요. 다른 기간처럼. 그림 잠깐 어설프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않고 좀 활자라든가 이런 걸 좀 그림이라든가 완벽하게 그림을 다시 다 그린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합격자가 보니까 47% 나왔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은 기사가 이렇게 47% 나온 거는 21년도에 시퀀스 문제 하나가 이제 이랬대. 그때 이제 오류가 되면서 다 맞게 줬죠. 9점짜리인가? 그때도 합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계속 어렵다가 요번에 또 풀어줬고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사실 오류된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들어와서 기사 문제가 좀 더 좀 쉬워졌다. 요번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떨어지신 분들은 위로를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대부분 떨어지신 분들 보면 카페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실수를 최대한 줄여서 이럴 때는 좀 밀도 있게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야 본인이 틀린지 안 틀린지 안단 말이에요. 긴장도 안 되고 아는 문제 나오면 긴장되면 막 손이 떨려서 글씨도 안 써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연습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라디오 우리가 어디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 부를 때도 떨림 현상이 없거든요. 근데 노래를 이제 어설프게 준비하신 분들은 막 떨어요. 떨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안 나오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어떤 간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총평 그렇다. 그래서 문제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간에 합격을 축하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소방도 따지고 나중에 이제 기술사까지 꼭 취득하셔서 여러분들 전기에 큰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틀리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100점 방지용. 야야야, 틀려. 이런 문제예요. 이제 맞을 수가 없어. 이런 건 틀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 틀려. 그럼 틀려줘야 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나온 적도 없었고, 이건 틀리라고 나온 문제는 틀리면 돼요. 그래서 이 5점짜리죠. 하나에 0.5점씩 해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요건 이제 월 2회. 그죠? 500kW 이하. 500kW 이하는, 월 2회. 그 다음에 자꾸 왜 이게 되죠? 월 2회가 되는 거고, 며칠 이상, 10일 이상. 그 다음에 넘고 700은 월 3회. 그 다음에 요건 7일. 넘고 요게 4죠. 요게 5죠. 얘가 6이죠. 그래서 여기 쉽죠. 그래서 2, 3, 4, 5, 6 이렇게 오셔야 되고 여기서 떨어지죠. 10, 7, 5, 4, 3. 그래서 17, 5, 3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하시고 아마 23년도에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23년도, 24년도까지는 제가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자 이 점검 이것까지 이게 이제 원래는 대행이니까 전기사업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사업법이라고 하죠. 사업법에 있고 공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C가 있는 건데, 이쪽을 낸다는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런 건 좀 가려서 내는데, 다른 문제가 쉽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출제위원들한테. 자, 2번. 이런 문제는 좀 어렵지 않은 문제죠. 간연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역률이 0.8, 부하가 있다. 일단 집중부하죠. 만약에 균등부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균등부하는 전력 손실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죠? 이런 부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생각 없고요. 그다음에 또 부하 손실 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전소에서 6,600에서 6,000. 그러니까 전압가가 얼마죠? 그러니까 600볼트라는 거 알 수 있죠. 빼주니까. 준 게 6,600, 받은 게 6,000이니까 600볼트. 부하 전력 구하시오. 저항, 그다음에 리액턴스 나머지 무시한다. 그러니까
전압강하 2는 루트 3의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v분의 p에다가 그쵸?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쓰게 되면 전압강하는 600V가 되고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받은 전압 기준이죠. 6000이고 P를 구하라는 얘기고 R 얼마? 1.4에다가 플러스 리액턴스가 1.8. 근데 탄젠트는 코사인에 쌓이니까 역률이 0.8. 그러면 사인 얼마죠? 0.6이죠. 그래서 P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 1309.03kW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연도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서 혼동도 많이 하시던 게 요거죠, 대칭. 대칭이란 건 양쪽 배열이라는 얘기잖아요. 양쪽 배열. 양쪽 배열하고 또는 이제 지그재그가 있었어요. 그죠? 지그재그일 때 면적 구할 때 어떻게 보낸다 그랬죠? A 곱하기 B에다가 2로 나눈다 그랬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간격하고 폭일 때 2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조도를 구하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데기에서 그래서 조도 2는 강강 보상률 안 줬죠? 안 줬으니까 1로 보면 되고요. 면적은 그쵸, A 곱하기 A가 15 곱하기 간격 20 2로 나누면 되죠. 뭐 2로 나눈 거는 앞으로 2분의 1로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광속이 8000 조명률 45% 효율이라고 보면 되죠. 0.4 어차피 가로등 하나에 대한 거니까 곱하기 1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게 되면 24럭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혼동이 왔냐? 대칭별이 요게. 요걸로 줬어요. 요거. 대칭별인데 여태까지 양쪽 집인데 대칭이면 양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2를 과연 뺐느냐 안 뺐느냐. 요게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리신 분이 간혹 있었다. 조심하시고요. 간연도에서 제법 많이 났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선전에 6600 임피던스가 이게 임피던스 값이 이제 68.1%, 61.5%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단락 전류가 뭐 8,000A 줄 때도 있고 7,000A 줄 때도 있고 여기서 기준 용량에 대한 기준 용량과 차단기 용량을 구하세요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단락 전류 구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다 I를 구하잖아요. 그 I는 어떻게 구하죠? 루트 3에다가 VP를 구하잖아요. 그죠? 요 I가. 그러면 요 P가 단락전류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성할 때 기준 용량이잖아요. 요게. 기준용. 그럼 요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P는 그래서 루트 3에다가 VI가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3에 VI니까 구할 때 여기서 또 이제 단락줄 여기서 I를 구하면 되겠죠? I. 여기서 이 I를 먼저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걸 지우고 IN 여기서 IN이라고 했으니까 IN이라고 할까요? IN. 자, 이럴 때 IN은 여기서 요거 IN이니까 100이 내려오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 단락 전류가 8,000A 계산했더니 4,680A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걸 계산했잖아요. 그 여기도 얼마? 6,600이 되겠죠? 전원치 용량이니까. 삼상 단락 용량을 구할 때는 단락 용량 구할 때 여러분들 단락 용량 구할 때 루트 3 VI잖아요. 그때 단락 용량 구할 때는 요 V가 뭐예요? 차단 용량 죄송합니다. 만약에 차단 용량을 계산할 때는 요게 6.6이라고 한다면 1.1분의 1.2가 돼서 7.2kV가 되겠죠. 근데 단락
단락전류, 단락용량, 단락전류 구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락이 됐을 때 전압이니까. 응? 얘가 단락전류가 되고 얘도 단락전류가 되잖아요. 그때 이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600이 되는 거예요. 단락이 됐을 때의 크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6600이 여기선 단락전류에 대한 단락용량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66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3.499 그래서 발음해서 53.5MV가 된다. 따라서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 차단 용량은 루트3 곱하기 전격 전압이 얼마? 차단 용량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전격 전압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7.2가 들어가야 되죠.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2에다가 단락 전류가 8. 그래서 99.77 그래서 100MV 선정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런 질문 많이 와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 이거 말고요. 이거를 여기서 차단 용량을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로 구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58.5에다가 100에다가 기준 용량 얼마 나왔어요? 53.5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퍼센트법을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값이 나와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그래서 간연도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조건 그대로인데 여기 2번에 차단 용량 구할 때 1번의 기준 용량을 적용하여 1번의 기준 용량을 이용하여 차단 용량을 구하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조건이 있을 때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요. 무조건 이 공식 갖고 왜냐하면 이게 기준 용량이니까 1번의 기준 용량을 구해서 이걸 써먹어서 이걸 하라 이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보통 많이 합니다. 이걸로. 근데 이런 말이 없어도 이런 말이 만약에 없더라 하더라도 1번을 기준 용량 없더라도 난 퍼센트법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도 맞다고 봐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존대로 이제 간연도는 대부분 이렇게 풀었는데 퍼센트법으로 푸는 게 사실 좀 더 다 좋으니까 상관없다. 근데 간연도에는 이런 형태가 있고 지금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된다? 아니 이렇게 풀어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답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하나만 찍어주세요라고 할 때는 저 같으면 이걸 쓴다는 거죠. 왜? 이 퍼센트법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얘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걸 구분해서 저는 굳이 쓴다면 다만 이런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써도 저는 틀렸다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5번.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수전설비다. 간연대 나왔던 문제입니다. 202초의 단록의 전격제가 얼마냐? 25.8이고 ZCD 기능, 영상변력기는 영상전류 또는 지락전류 검출, 그 다음에 지락계정기가 뭐야? GR. 그래서 지락전류를 검출해서 차단기를 개방시키는 거고, 최대 수요 전력 양계죠. 그 다음에 요거 야코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압계니까 VS, 얘는 전류계 개폐기니까 AS가 되고, 투트라인은 전격제비 얼마? 18 되는 거고, 파워퓨즈 기능, 단락전류 차단, MOF 기능, 한 탱크의 PT, CT를 또는 PT와 CT. 왜냐하면 MOF가 이렇게 있거든요. 유입식이 있고 몰드식이 있어요. 건식, 몰드식이라고 할까요? 건식류. 그래서 유입식 같은 경우에는 탱크 안에 돼 있죠. 그래서 한 탱크가 PT와 CT란 말을 써도 됩니다. 한 탱크에 PT와 CT를 조합하여 사용 전력량을 측정한다. 근데 몰드식은 이제 탱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뭐 해야 돼? PT와 CT를 조합하여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근데 지금은 얘가 유입식인지 몰드식인지 구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가장 중요한 PT와 CT를 조합하여 사용 전력량을 측정한다 이렇게 써야 되고.
땡크라 써도 상관없습니다. 유입식을 보고. 그거만 상관없습니다.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도. 땡크란 말이 들어가면 보통 유입식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유입식을 많이 쓰지 않는다. 그럼 어떤 간에 PT와 CT를 조합해서 PT와 CT를 조합했단 말만 들어가면 거의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단기 기능. 이런들 차단 기능을 틀리면 안 되죠. 뭐예요? 이거는 차단기는 뭐예요? 그렇죠. 부하전류를 부하전류 때 차단하면 안 되죠. 부하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거고요. 차단기. 파워퓨즈 기능 내가 얘기 안 했나요? 파워퓨즈? 파워퓨즈. 8번 파워퓨즈 기능은 단락전류 차단. 그래서 이제 뭐 부하전류일 땐 동작하지 않고 또는 뭐 단락전류 걸렸을 때 또는 사고전류 걸렸을 때 기기나 차단해서 선로나 기기를 보호한다. 근데 주요 기능은 단락전류 차단 이렇게만 써도 돼요. 차단기는 부하전류 및 사고전류 차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SC, 콘덴서는 부하의 역률 개선하는 거고요. 역률을 개선한다. 또는 부하의 역률 개선한다. 유입계팩이죠. 그래서 보통 차단기에 전류값이 600A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AT가 있고 AF가 있는데 보통 AT를 A라고 써요. 또 T자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암페어가 되어 있는 건 다 뭐다? 전격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파워퓨즈가 부하전류 안전을 차단한다. 사고전류 차단할 기기를 보호한다. 근데 여기선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단락전류 차단. 사고전류가 단락전류니까.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한다.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죠.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흐른다. 이거는 뭐 그냥 부하전류는 어차피 전류를 못 끊어요. 부하전류는 차단기가 파워퓨즈나 COS나 단록의 개폐기는 웬만하면 못 끊습니다. 물론 ASS만 가능하죠. LBS하고. 근데 나머지 뭐 파워퓨즈, COS, 단록의 애들은 안 되죠.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흐린시킨다는 얘기는 부하전류 땐 동작하지 않는다. 파워퓨즈가. 그러나 가장 큰 건 용어 꼭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 다 써야 됩니까? 예. 파워퓨즈 기능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두 개 쓰는데 만약에 기능만 써라 두 개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중에 요 밑에 거 사고전류 차단 아니면 단락전류 차단해서 기기를 보호한다. 전로나 6번도 많이 뭐 했던 거죠. 지표상 10m가 있다. 초당이 1m 3승에 물이 있다. 여기 효율 70, 축동력이 1.2%, 20% 여유준다는 얘기는 얘가 1.2라는 얘기고 역률이다. 펌프의 동력을 구하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9.8로 하면 되겠죠. 9.8에다가 유량이 1, 에다가 낙차가 10, 개수가 1.2, 그 다음에 효율이 0.7. 그래서 168, 출력이니까 킬로와트가 나오죠. 근데 변압기 여기 보면 한 대 용량을 구하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대라고 했죠? 두 대니까 무슨 결선이에요? V 결선이니까 루트 3에다가 VI잖아요. 그 중에 한 대는 루트 3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KVA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한 대 용량을 물어본다면 168. 근데 얘가 킬로와트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피상값이잖아. 그죠? 원래 얘가 피상값인데, 그쵸? 킬로와트가 되니까 역률 나눠줘야 되겠죠? 역률 없으니까 1이고, 100이라고 줬으니까 1이고, 게다가 루트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96.9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색상을 표시하시오. 아마 이제 그 KC에서 나올 만한 게 몇 가지 갖추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요 문제가 많이 나갔죠. 자, 요게 뭐죠? 갈색이죠. 갈, 흑, 휘. 그다음에 이게 청색. 여기 녹색, 노란색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녹색만 써도 다 됩니다. 원래 녹색, 노란색 또는 녹색을 사용한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같은 문제는 점수를 주는 거고요. 새로 나온 이 문제, 그다음에 7번 같은 문제는 새로 나온 거예요. 그죠? 새로 나왔지만 점수를 주는 문제. 그래서 아마 옳다구나 하고서 이제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감리는요. 그냥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를 했죠.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이것도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계약금 변경이거든요. 계약금 조정할 때 이때 변경 설계자는 책임감리원, 심사자는 비상감리원이 난이 난다. 이렇게 그냥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도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전에는 간연도는 전압이 나왔었죠. 불평형 전압이 나왔고 그거 전류로 바꿨을 뿐인데 하여튼 뭐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11번 이거 간연도에 나왔던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그림지 고압선수 변류기 2차 측 전류가 4.2에다가 전압은 6,200 1층인데 이때 수전 전력이라는 것은 1차 전력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1차 전력은 뭐예요? 여기 걸린 게 1차 전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루트 3에다가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I 값만 적용 잘하면 되겠네. I는 1차 전류니까 2차 전류, 그죠? 2차 전류 또는 전류계 지식합에다가 CTB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전압은 6,600 곱하기 나가 전류계 지식값이 4.2에다가 몇 대 몇이야? 50대 5예요. 50대 5. 5분의 50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1차 전류가 되는 거죠? 에다가 1. 그 다음에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그럼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3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480.12 킬로와트 한다. 이런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간연도에 다 쉽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제법 많이 나온 거고.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원래는 이제 팬이 있고 펠이 있고 뺨이 있었어요. 그죠? 전에 간연도에서는 요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세 가지. 근데 여기서 이번에 뭐 바뀌었냐면 뺨을 뺐어요. 보통 얘는 교류 거거든요. 교류. 그래서 보통 이제 팬은 교류에서 중성성 겸용도체죠. 얘가 보호선이고 얘가 중성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성성 겸용 보호도체가 되는 거죠. 얘가 직류죠. 자, 볼게요. 펠은 뭐, 여기 두 개가 보호도체고, L은 라인이야, 라인. 그러니까 선로예요, 선로, 선도체, 라인. 근데 M은 미들이야, 중간도체. 그래서 직류에서, 둘 다 직류에서 선도체 겸용이냐, 중간선 겸용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면, 굳이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요것만 외우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중간선은 뭐냐면 이런 거. 직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직류니까 직류도 접쳐야 되죠?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서 요걸 갖다 쓴다는 거죠. 요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팸이라고 하는 팸. 이렇게. 그 다음에 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얘네들은 상이죠. 상 또는 뭐 선도체가 되죠. 이걸 갖다가 만약에 요 기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 L이 이제 우리가 선도체, 이 선도체에다가 겸용한다는 거예요. 얘는 중간선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팸은 그래서 직류에서 중간선 겸용도체. L은 라인이니까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 이렇게 답이 된다. 아마 이거 완벽하게 쓰지 못했을 거예요. 필기에서 한두 번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틀렸다. 이렇게 보더라도 점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3번 문제는 간연도에서 나왔던 문제죠. 효율 구할 문제입니다.
2300 2차 전류 전압 단상이에요. 전압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저항이 0.66. 그 다음에 무보화선. 무보화선은 이제 철선이죠. 그 다음에 합성 저항 R이 나오면 동수는 어떻게 구하죠? I제곱 R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다 부하를 제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하시 역률이 0.8, 0.1, 죄송합니다. 1. 그 다음에, 및, 전부하시 0.100% 및 80%일 때 효율을 각각 구하시오. 전부하 효율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은 전력에다가, 그 다음에 철손에다가, 동손에다가 전력이 되겠죠. 뭐 전력량이 시간이니까 뭐 전력량을 곱해야 되고 아니면 전력 곱하면 돼. 여기 시간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전력 곱하기 전류에다가 곱하면 역률 1이나 0.8 곱하게 되면 전력이 되겠죠. 전력. 그 다음에 철손도 여기 와트니까 얘도 전력이 되는 거고 얘도 전력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역률 1일 때 네 가지 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역률 1일 때 전부하라 했죠? 전부하는 M이 얼마죠? 1이죠. 반부하는 부하율이 얼마죠? 0.5로 하도 되고 또는 2분의 1로 해도 되고요. 자, 먼저 전부하 두 가지 물어봤고 반부하 두 개 물어봤어요. 그럼 다 끝났어요. 먼저 전력. 여기 피상전력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압 2300 곱하기 전류 423.2 역률. 여기 똑같고 전력. 그 다음에 철선 100W잖아요. 100W인데 단상이니까 한 대니까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 또는 1000만 해도 되고요. 이렇게 1000만 해도 되잖아요. 1000만. 또는 1000 곱하기 한 대 해도 되고 또는 1000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I제곱 R 동손이죠. 그래서 423.5에다가 0.66 100 곱하기 100 하니까 90.8. 역률 80%니까 뭐만 집어넣어도 돼? 100%짜리에다가 0.8만 집어넣으면 똑같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이제 반부하니까 부하가 반만 걸리니까 전력도 반만 나올 거고, 동소는 부하율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역률이 100%일 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력은 2분의 1부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되고 위에도 2분의 1 곱하면 돼요. 이게 전력. 그죠? 전력. 철소는 관계가 없죠. 무반소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동소는 I제곱 R인데 부하율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곱하기. 그 다음에 얘도 반부하고 역률 0.8이니까 여기 역률 1이니까 1 들어가고 0.8만 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부하, 2분의 1 부하. 단지 0.8. 1000 똑같고요. 그 다음에 동소는 I제곱 R에다가 2분의 1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96.83이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점수를 주려고 했던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4번은 이제 주교수님 강의고요. 자, 15번 합성 칠량. 이것도 사실 점수 주려고 하는 거죠.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이런. 그죠? 자, 부동률이 1.3이고요.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이 10에다가 수용률 0.8 플러스. 그 다음에 20에다가 0.8 플러스 20에다가 0.6. 그 다음에 플러스 30에다가 0.6 하면 되죠. 단위는 그냥 킬로와트로 줬으니까 그냥 대답하면 돼요. 그랬더니 41.538 반올림에서 41.54 킬로와트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점수 주려고 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16번, 요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16번이 좀 어려웠고 1번은 다 풀었을 거예요. 그죠? 1번은 풀었는데 2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2번이 어려우니까 3번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몇 점짜리더라? 저도 가끔씩 헷갈리는데 6점. 6점짜리가 될 거예요. 하나 2점씩 해서. 자, 볼게요.
용량이 5,000짜리가 있는데 거기 역률이 0.75가 있다. 1번 콘덴서에 콜파시터 콘덴서죠. 콘덴서 1000kV를 추가하면 그 무효 전력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효 전력이 작아진 만큼 역률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효 전력은 얼마죠? 5,000에다가 0.75가 유효 전력이죠. 그러면 얼마나요? 3,750이 나오는 거고, 무효 전력은 5,000에다가 0.7의 사인 값을 잘 모르니까 1-0.75에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 새끼가 2,307.19. 자, 그러면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다이렉트로 구했네요. 제가 이렇게 나온 값에다가 나온 값에 어떻게 하면 되죠? 빼기 1000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다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왔을 거네 값이. 여기 얼마냐면 3,300 07.19가 나왔어요. 따라서 무효 전력 Q 다시는 3,300 07.19에서 콘덴서 용량이 얼마? 1000이죠.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 2,300 07.19가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묶어서 하면. 따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역률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면 그렇지 얼마 나오죠? 예. 85.1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번입니다. 콘덴서 설치 후라는 말부터 해야 돼요. 콘덴서 설치 후라는 것은 무효 전력을 얼마로 본다는 얘기야? 2,307로 보겠다는 거죠. 설치 전에는 3,000이었으니까 3,300이었으니까 콘덴서 설치 후에 무효 전력이 얘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80%의 부하를 증설할 때 80%의 부하를 증설할 때 그럼 역률이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 되겠죠. 이럴 때 최대 전력은 얼마까지 하느냐. 일단은 피상 전력은 왜냐하면 변압기 전체 용량까지니까 피상 전력은 5,000이 먼저 집어넣으면 돼요. 전용량이라고 했으니까 전용량이 5,000에다가 루트에다가 유효 전력이 아까 얼마 3,750 150에다가 0줄 0.8짜리 부하를 증설한다 그랬어. 그러면 피상전력 모르지만 피상전력에다가 0.8를 곱하면 피상전력 곱해. 그쵸? 그럼 여기 피상전력을 모르지만 0.8 값의 피상전력을 곱하면 유효전력이 되겠죠. 에다 제곱에 플러스 무효전력 2307.19에다가 플러스 0.6에 피상전력 곱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피상전력에 0.6을 곱하면 무효전력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 피상전력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2차 방지 형식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되고 아니면 솔부 기능 돼. 솔부 기능. 계산기에 보면 솔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카시오 FX 있죠. 거기에 보면 다 돼요. 거기에 보면 솔부가 아마 뭐 하나 누르고 솔부 누른 다음에 그 계산기 요거 그대로 집어넣을 때 요때 요 P 값을 계산기에 X로 돼 있어요. 계산기 표기에는 거기 솔부 기능 X라고 대신 집어넣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솔부 기능을 누르고 솔부 기능 누르려면 이엔드 파인가 그걸 누른 다음에 솔부를 눌러야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을 때 PA 대신 거기에서 무슨 값? X값을 집어넣어야 돼. X값. 그리고 X값을 하면 이 X값이 바로 떠요. X값이 바로 뜹니다. 그 X가 피상전력이야. 그게 바로 얘기하는 599.32 따라서 피상전력 나왔죠. 그래서 599.32에다 0.8을 곱하면 479.456 돼서 답은 479.46kW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하가 추가됐을 때 얘죠, 얘. 얘가 추가된 거잖아요. 얘를 추가됐을 때 합성 종합 역률 어떻게 하냐. 역률은 뭐예요? 피상전력에 그 5,000이죠.
5천에 원래 처음 전력이 3,750 플러스 추가된 게 요거 했더니 84.59%의 역률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요 문제 때문에 많이들 틀리지 않았나. 요거 틀리면 당연히 이것도 틀릴 수밖에 없죠. 아마 1번만 맞을 것 같아요. 부분 점수에서 6점에서 2점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이런 문제 영이 없었으니까. 17번은 주교수님 거고 1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다.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한쪽 라인만 해서 부하측인데 지금은 발전기 양쪽에서 병렬 하나 두 대가 병렬이고 요거 하나는 단독인데 선로는 병렬로 온 거죠. 자, 그러면 A 차단 용량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 항상 전원칙 기준이니까 이쪽 전원칙이 봤을 때 여기서 오는 전류를 사고 전류가 냈을 때 차단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오른쪽도 발전기가 있으면 여기도 전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놈을 또 오는 걸 대신 또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차단 용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쪽에 사고 전류가 왔을 때 이쪽도 얘가 봤을 때 이쪽도 전원칙이고 이쪽도 전원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운 거 이쪽에서 사고 전류가 왔을 때 얘가 봤을 때 요거 직렬이니까 9죠. 그죠? 그래서 차단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가 되니까 9분의 100. 그 다음에 기준량 10으로 했으니까 10 하면 111.11. 이쪽 볼까요? 요건 쉬워요. 자, 보겠습니다. 두 개가 직렬이죠? 두 개가 직렬이야. 그럼 9죠? 9. 9가 뭐예요? 얘가 봤을 때 두 개가 병렬이죠. 이 나눠. 그리고 이쪽과 또 직렬이죠? 3, 3. 선로 거. 두 개가 병렬이죠? 그리고 얘가 2하고 뭐 하면 돼? 합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얼마나? 6%가 나오네요. 그러면 차단 용량은 6분의 100에서 10하니까 160.67 나오니까 따라서 이쪽에서는 요거 111.1 갖고 되지만 사고 전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111점 갖고 안 되겠죠. 그 당연히 큰 놈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66.67 MV를 뭐 선이란 빠질 필요가 없고요. 답은 그냥 이렇게 나왔지만 166.67을 MV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차단 유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 우리 기사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자, 그래서 기사 거 잠깐 보면은 18번 문제는 만약에 이거 대부분 요거만 계산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11.11만 계산해서 제가 볼 땐 답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들 틀렸을 거고. 17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요거는 부분 점수 하나. 요건 쉬운 거고. 두 문제 어렵다 칩시다. 요거까지 세 문제 어렵다 칩시다. 요거 했던 거고. 요거 4개 어려운 거고. 요거 쉬운 간연도. 요거 똑같은 거 많이 나왔어요. 요거 5개. 요거 했던 거. 요거 원래 쉬운 거.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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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거. 요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총 6문제가 어려웠습니다. 6문제인데 대략 5점 하면 30점. 6점 하면 36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부분 점수가 한두 개 더 맞을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빼더라도 제가 볼 때는 30점 정도만, 그래서 요 중간이면 뭐 33점이라 할까요? 33점 빼면은 67점이죠. 그래서 67점이니까 하나 더 틀렸다 칩시다. 실수해서. 그래서 실수해서 부분 점 날라가서 61점에서 62점대가 합격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왜냐면 어려운 문제가 점수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 67점에서 70점대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1점, 62점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합격자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47%는 거의 50%에 가까운 합격자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어렵지 않죠? 몇 문제 한 서너 개 빼고는. 나머지 여기 내가 5개라고 했지만, 6문제라고 했지만,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실력자들은. 그래서 합격자가 초보자, 우리 처음 보신 분들도 제법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가 좀 길었어요. 어떤 간에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3회차, 과연 22년도 3회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촬영을 또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